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신주의 쿨톡 시작합니다. 예,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철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광화문에서 했고요. 오늘은 김문수 전 장관, 어제 장관을 사퇴했죠.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 본관 그 계단 거기서 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서요,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레이스는 이제 막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달아오르고 있는데, 자,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의 여론이 어떻게 요동칠 것인가, 이게 가장 지켜봐야 될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다.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을 텐데요. 어저께 참으로 흥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드디어 1위를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 여론조사는요, MBC 요새 손석희 앵커가 질문들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영이 되나요? 어제 저녁에 방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 MBC 손석희 질문들에서요, 엠브레인 퍼블릭은요, 여러분들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는 MBS 조사는 4개 메이저 전화 면접 여론조사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엠브레인 퍼블릭, 여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은요, 4월 5일과 6일, 그러니까요, 4월 4일 11시 22분에 대통령 파면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졌는데, 그 다음 날인 토요일과 일요일 원래요, 주말에 하면은 응답률이 높아서 주말 여론조사가 주중 여론조사보다도 민심을 파악하는데 조금 더 정확도가 높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했습니다. 표본 숫자도요 2,000명 2,090명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저기 지금 표로 그 사진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정치인이 누구냐 그랬더니요, 그 사진만 한번 따로 좀 띄워주세요. 1위는 이재명 30%가 나왔고요. 2위가 한동훈 6%고, 또 같은 6% 김문수도 6%로 2위고요. 홍준표가 5위. 5%로 그 다음이고요. 오세훈 시장이 4%로, 이른바 빅4 구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빅4 구도는 여전히 살아 있는데, 이게 대통령 파면 전과 후에 어떤 그 나타난 변화를 한번 이걸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전에는 김문수 장관이 MBS 조사나 한국갤럽 조사나 그 밖에 ARS 조사에서 아주 압도적 일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권 주자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최근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김문수 전 장관의 지지율이 조금씩 하향하기 시작해 갔고요. 이제는 뭐 한동훈 전 대표와 동률이다, 6%. 그리고 다 붙어 있어요. 빅4가. 홍준표는 5%, 오세훈은 4%,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물어봤어요.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정치인은 누구냐? 차기 정치인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정치인은 누구냐 했더니, 와, 저 이재명이 적합한 정치인에서 30을 받았잖아요. 근데 적합하지 않은 차기 대선 주자 37%로 1위입니다. 1위예요. 그 다음에 비호감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인물 2위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 김문수예요. 12%.
김문수는 지금 거론되는 주자 중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다. 12%로 이재명에 이어서 2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이 홍준표 11%. 그 다음에 홍준표 11%고요. 한동훈 대표는 한 자릿수 9%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은 적합도 조사와 부적합도 조사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사실상 한동훈 이제 후보라고 다 불러야 되겠네요. 다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조금 더 나은 것 아니냐. 그리고 항상 여론조사는 당장의 수치보다도 이 추세를 잘 봐야 되는데 추세상 이제 한동훈이 김문수 다 따라잡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후보 등록 오늘 아마도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당 경선 후보 등록 공고를 할 텐데 이 출발선상에 누가 앞서 나가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이제 거의 차이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빅4가 거의 차이가 없게 돼 버렸다 하는 건데요. 이 조사 방식은요, 전화 면접도 아니고, 그 다음에 ARS 조사도 아닙니다. 웹 조사 방식인데요. 이거는 문자, 뭐 이메일 이런 거를 보내놓고, 전화, 이 조사, ARS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묻느냐, 기계가 묻느냐, 그것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문자를 보내놓고 또는 이메일을 보내놓고 언제까지만 응답해 달라 하니까 전화의 경우는 그때 당장 응답을 안 하면 그건 안 되지만 이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주고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주고 언제까지만 응답을 해달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 여론조사에 비해서 중도층과 무당층의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 높게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 이번 이 조사는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이번 이 조사는요, 이 응답자가 2,090명이었는데 자신의 정치 성향, 이념 성향을 묻는 거에 대해서 중도라고 답한 사람이 913명,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1,09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체 응답자 수의 절반 정도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문항에서 이 중도층의 응답 여부에 따라서 이게 갈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층이 역시 이거를 키를 주고 있다 하는 건데, 자,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요. 2020년 3구 대선 당시에 지상파 3사 공동 출구 조사가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는 과학이자 예술이다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조사자들 이념 성향을 분포 봤더니요.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31%, 진보라고 답한 사람이 21%, 그리고 중도 또는 내 이념 성향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답한 사람이 한 48% 됐는데 그때 그 이념별 표본 비중하고요. 요번 조사 표본 비중이 아주 아주 근접합니다. 근접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 조사 결과는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국민의힘 경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참고로요, 이 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잘된 결정이다 74%, 잘못된 결정이다 17%. 이게 보니까 뭐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결과를 수용한다는 게 무려 87%. 그러니까 결과를 수용한다. 특히 자신이 중도라고 밝힌 사람 중에서는요. 결과를 수용해야 된다. 90%가 넘었어요. 92%가 이렇게 됐습니다. 됐어요. 이런 점, 이 조사가 좀 나름대로 일정한 파장을 낳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의 이제 그
출마 선언과 후보 등록이 이제 이어질 텐데 앞으로 이 경선을 어떤 방식으로 치를 것인가 하는 건데 어젯밤 TV조선 9시 뉴스에서요. 뭐 단독이다 해서 다음 주 1차 컷오프에서 4명만 남기고 2차 컷오프를 또 해서 2명만 남겨갖고 파이널은 2명으로 치를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뭐 자천, 타천 또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들 해갖고 처음에는 한 12~13명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는요, 20명을 넘어가지 않을까, 20명을 넘어가지 않을까, 20명이 육박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 그 고민하고 있는 검토하려고 하는 유력한 안이다 해갖고요. 1차 컷오프 때 몇 명이 나오던 4명으로 압축을 하겠다. 4명으로. 1차 컷오프는요. 다음 주 17일,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금 정도에 실시를 해갖고 4명으로 압축을 하겠다. 그 다음에 2차는 이달 말 4월 27일, 28일 좀 생각한다고 TV조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4명 중에 또 2명만 남기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월 2일이나 3일경에 5월 2, 3일경에 이제 후보를 선출하는 이런 정도 일정을 생각한다 하는 거였는데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는요. 12명인가 이제 후보 등록을 했는데 1차 컷오프에서 4명 자르고 8명을 남겼고요. 8명 가지고 뭐 비전 발표회 TV 토론 몇 번 하다가 이제 4명으로 압축을 했어요. 4명으로 압축을 하고 4명을 가지고 TV 토론 뭐 여러 가지 이벤트 하다가 결국 2021년 11월 5일에 4명 중에 윤석열 후보를 이제 당의 후보로 선출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때는 1차에서 8명 남기고 2차에서 4명 남기고 4명에서 1명으로. 근데 이번에는 20명 가까이 나오더라도 1차에서 4명만 남기고 2차에서 2명만 남기고 그 다음에 4, 2, 1로 간다. 그러니까 2021년에 4년 전에 8, 4, 1하고는 다른 식으로 갈 것이다. 이런 거고. 근데 이 TV조선 보도가 나온 다음에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게 좀 유력할 것 같다. 유력할 것 같다. 자, 이렇게 되면요. 근데 오늘 아침, 지금 오전에 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려서 어떻게 이렇게 정할 것인가를 이제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빅4 주자 중에 유불리가 발생할 것 같아요. 4명 중에 1명을 뽑는 것이 유리한 주자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4명 중에 2명을 뽑은 다음에 다시 1명을 뽑는 게 그런 방식이 유리한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분석인데요. 지금 머니투데이라는 데는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서 김문수 장관은 이런 식의 2명 남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와 한동훈은 이걸 선호하지 않을 것 같고 오세훈과 홍준표는 이걸 선호할 것 같다.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파이널에 가서 한동훈과 또 다른 누구 1인이 남게 되면 자칫 이 구도가 친한 대 비한의 구도가 되면은 이건 조금 불리한 구도 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문수, 한동훈은 마지막 그 2명 남는 거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오세훈과 홍준표는 좋아할 것 같다. 그런데 국민의힘 한 관계자가요, 머니투데이 쪽에 가장 득을 보는 후보는 오세훈 아니겠느냐. 오세훈 아니겠느냐. 당심에서는 김문수에게 밀리지만 만약 2위로 결선에 올라간다면 중도 확장성 등등 해가지고 역전승을 거둘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요. 벌써 이제 이렇게 되면요, 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룰 전쟁. 그러니까 마지막 뽑을 때 5대5로 뽑는다. 그러니까 책임당원 50%, 그 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최종 후보를 선출을 하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경우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당헌 98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조사한 것을 넣는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거는 이제 건드리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몇 명, 1차 때 몇 명 남기고 2차 때 몇 명 남기고 TV 토론 몇 번 하고 이제 남은 거는 요런 겁니다. 근데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요, 그냥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로 하자. 그러니까 당원들 이런 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 이런 것도 넣지 말고 그렇게 뭐 해버리자라는 것 같아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실제 오프라인에서 하려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준비도 안 되고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뭐 전화 오픈 프라이머리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도 어제 출마 선언하면서 지금 5대5가 아니라 뭐 한 8대2라든가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요. 홍준표 시장이요. 이 2명으로 최종 줄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홍준표 시장이요. 사자 경선을 하고 난 뒤에 당내 수습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양자 경선을 치르면은 이건 정말 대선을 모르는 멍청이가 하는 짓이다. 대선을 모르는 멍청이가 하는 짓이다. 이거는 대선을 말아먹자는 것이다. 말아먹자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머니투데이 분석으로는 김문수, 한동훈이 2명 남는 거에 좀 반대할 거고 오세훈과 홍준표는 찬성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대선 말아먹자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1대1로 붙게 되면 당내 갈등과 분열의 골이 더 깊어져 가지고 최종 후보 선출 이후에도 단합된 모습으로 대선에 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당 선관위가 최종 결정할 때는 주요 후보들의 의견도 쭉 수렴하기 때문에 뭐 요 정도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의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